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책을 보다가 야 이거 내가 블로그로 만들 필요가 있겠구나 하면은 구글 렌즈 텍스트를 이용해서 책에 있는 걸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시켜서 이렇게 블로그를 올리는 방법을 해봤는데 그래서 좀 익숙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챕터별로 뭐 이렇게 한 주제로 해서 너무 길게 나오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너무 길게 나오는 거는 내가 요약하는 게 맞습니다. 요약을 해서 작업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통째로 그냥 해서 뭐 이렇게 김영석 교수의 뭐 인생문답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뭐 저기 정민 교수의 뭐 세설신호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렇게 밝히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타산 정약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민 교수의 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제가 짧고 짧으면서도 아주 이 블로그 쓰기가 아주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것들 그걸 먼저 뽑아내서 하시다 보면은 그걸 해놓고 나면은 또 한 바퀴 돌아와서 미처 안 한 것들 있잖아요. 안 한 것들 보면 또 이제 다시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들다 보면 점점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작업하시고요. 오늘 이만 선생님 그 책 한번 볼까요? 알라딘 가셔서 사셨다는데 이 책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인데, 예, 요거 좀 다르죠. 예, 이게 알라딘에서 사셨다는데 정가가 13,500원인데 7,700원이네요. 요거 보면은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이 사람이 누가 얘기했다. 오드리 헵번이 얘기한 것도 있네요. 그 무엇보다 되돌려 놓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구제해야 할 것은 사람이다. 그 누구도 함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곧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그러면 요 한 페이지 여기 언제 1월 20일자 하루 요거 좀 보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요 하나만 해도 블로그 하나 됐거든요. 1월 20일자. 21일 날 가면 또 한 페이지. 예. 또 한 페이지 또 나오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넘겨버리고요. 또 마음에 들면 또 이거 한번 싹 올리는데 오늘 하루 동안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사진 중에서 내가 베스트 되는 거. 그거 하나 깔고 여기 주제 있잖아요. 포기할 줄 아는 법. 무릇 전투라면 누구나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대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전투에 뛰어들어라 하는 이걸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촥 걸러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카드 하나 만들고 딱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크게 부담 안 들고 이게 습관을 시킬 수 있는,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좀 책이 괜찮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좀 낫더라고요 이게. 또 이것도 또 열심히 보셔야겠네. 열심히 보고 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를 습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이제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강의 처음 할 때, 이 첫 수업할 때 영상을 아마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늦은 나이에도 도전하여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죠? 그 영상에 보면은 지금 몇 명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상을 보고 듣고 하면서 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죠? 기억나세요? 네? 글로벌 노트요. 예, 글로벌 노트 하시면 돼요. 글로벌 노트 하면은 그 특히 어나운스가 멘트한 거기 때문에 아주 발음이 정확하거든요. 그거 그냥 그대로 쩌르륵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노트에 요즘 요약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약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원문 그대로 좀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요약한 건 내 얘기한 것처럼 해서 조금 손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또 많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또 좀 정리하고요. 결국은 내 마음을 좀 감동시키는 것들, 그런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제목만 탁탁 메모해놨다가요. 제목만 메모해놨다가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면서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해보셔야 된다. 예, 책을 읽다가도 해보고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잡지를 보다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KTX 열차를 타고 가다가도 보면은 그 잡지 있잖아요. KTX에서 나오는 잡지 전주를 소개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벌써 이게 전주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탁탁탁 사진 찍고 그 구글 렌즈 텍스트 해버리면 글이 다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좀 정리해야겠구나. 그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점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게 더해서 요거 좀 더 하고 우리 영상에서 추출하는 방법, 이제 다양하게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최은희 선생님 아주 발표 잘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유튜브에다가 최은희 선생님 한 시간짜리를 제가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미처 못 오신 분들은 그 들어보시면 되고요. 저 본인도 모른다. 아니 이거 발표한 잘 여기서 얘기한 거 다. 그러니까 우리 최희 선생님 여기 있어서 얘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이 깨끗하게 다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따로 이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나만의 글쓰기 노하우를 조금 더 익혀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글 쓰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해야겠다. 그래서 글쓰기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쓰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이죠. 네, 저녁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때는 아주 짧게 그냥 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 금방 만들 수 있는데 뭘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참 괴로울 때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걸 해야겠다는 마음만 딱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먹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며 가며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라디오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메모를 해 두셔야 된다. 모바일 블로그 앱에 꼬박꼬박 글쓰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네이버 블로그 내가 글 쓸 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내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세요. 환경 설정. 예. 잠깐만요. 환경 설정이. 예. 환경 설정에 이게 뭐가 엉뚱하게 막 적히나. 자, 환경 설정에 여러분들 알림 종류라고 있습니다. 알림에 첫 화면 설정. 첫 화면 설정에 첫 화면 설정에 블로그 홈. 블로그 추천이 있고 잠깐 알림 설정, 알림 종류 설정이 있네요. 알림 종류 설정. 여기 보면은 꼬박꼬박 글쓰기 있습니다. 꼬박꼬박 글쓰기. 저는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뭐 언제든지 쓸 게 있기 때문에 꺼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글 쓸 소재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주제를 던져줍니다. 주제를 던져준다고요. 그럼 그 주제에 대한 답만 해도 벌써 매일매일 블로그를 쓸 수 있다. 이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겁니다. 알림 종류 설정에 들어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이건 꼬박꼬박 글쓰기 해서 이거 저는 꺼놨습니다. 근데 요거를 눌러서 켜두면은
예, 매일매일 나한테 주제를 던져줍니다. 뭐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 그래 어쨌든 알림을 알려오니까 조금은 스트레스 덜 받죠. 이런 주제로 좀 써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알림 종류 설정. 켜두셨어요? 이런 안 켰어요?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네요. 예, 저장해야 되죠. 예. 켜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홈 편집하면서 좀 설명을 안 했던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홈 편집이라고 있죠. 예. 예, 홈 편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홈 편집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뭐 여기 배경화면 수정하고 이런 건 이미지 변경 다 해보셨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닉네임이라든지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려보시면은 이 화면을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은 나를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거. 그거 여러분 본인을 소개하는 걸 좀 써두셔야 다른 분들이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를 소개하는 글 좀 써두세요. 나는 색소폰 연주의 취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는 토목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요. 요거 이제 좀 표현하는 거. 예, 소개하는 글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 적어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인기글 대표글 있다 그랬죠. 인기글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좋아요, 공유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재되는 곳이고요. 대표글은 내가 올리는 겁니다.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글을 내가 이렇게 세팅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10개요. 10개까지 대표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블로그에 어떤 회사 이름으로 블로그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뭘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대표글로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 같으면은 뭡니까 이게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글이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여기 대표글 한번 볼까요? 예, 대표글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 혜윤이 마음 반창고 얘기가 여성시대 12호로 잡지에 나왔습니다. 미리 캔버스 얘기. 이 대표글에 제가 디지털 청각 도장 만들기를 올려놨더니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디지털 청각 도장 만드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이제 내 사진을 수채화처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디지털 카렌더 만드는 거, 예, 이런 것들 올려놨더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을 그림처럼 스케치하는 그림처럼 만드는 방법 아세요? 하고 이제 이거 대표글로 올려놨더니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보고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글이 어떤 게 있나 이걸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려보시면은 여기 외부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외부 채널 블로그 외에 포스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URL 주소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블로그 외에 유튜브도 하고 있네. 유튜브 주소 URL 터치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외부 채널이 되겠습니다. 블로그 외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주소를 URL을 써주시면 돼 이게. 못 찾았어요? 외부 채널은 못 찾았어요. 외부 채널이 없어요? 예. 다른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외부 채널 있으면 예, 찾으셨네. 예, 그렇게 해서 유튜브가 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고요. 이렇게 주소만 갖다 옮겨 놓으시면은 다른 분들이 내 블로그에 왔다가 유튜브도 들어가 볼 수 있고 페이스북도 들어가 볼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외부 채널뿐만 아니고 모먼트,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든 영상들요.
이건 주로 숏폼 영상들이 많을 텐데요. 영상 여러분들이 만들기 시작하면 여기 쭉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는 영상도 여러분들 이게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 동영상 잘 찍었다 그러면은 프로 동영상 외에 뭐 일반 동영상도 잘 찍었다 그러면은 모먼트에 그냥 올리세요. 그냥 모먼트에 올릴 때 뭐 여기 15초짜리 올려도 괜찮고요, 3분짜리 올려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터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게 내가 올려놓은 것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모먼트에 들어가면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거는 다음에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자, 요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적용. 그러면은 적용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내가 이 화면을 올려 보면은요. 야, 이게 인기 글은 뭐가 있고 대표 글은 뭐가 있고 이게 다 보입니다. 대표 글은 여기에 있고 인기 글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채널은 이렇게 돼 있구나. 외부 채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먼트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면 올려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모먼트 전체 보기 해보시면은 요게 이제 저는 모먼트 안에 영상 만들기 351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예. 우리 키네마스터 만드는 거 올려. 키네마스터 만든 것도 올리시면 돼요. 예. 다 어떤 영상이든지 되는데 제한은 영상 크기가 1기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GB가 넘어가면 안 된다. 예. 저는 안 만들어서 없어요. 1기간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아니 그건 다르죠. 이 영상을 내가 4K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3분짜리도 1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FHD로 만들게 되면은 뭐 5분이라도 1분씩 1기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1기가 이상은 좀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쓸 때에 요일별로 주제를 잡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은 내가 뭐 쓸 거야? 화요일은 내가 뭐 쓸 거야? 수요일은 뭐 쓸 거야? 하고 요일을 따로따로 나눠서 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 블로그 같은 거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요일별로 뭐 따로따로요. 불타는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기업에서는 또 혹은 사업체에서는 특별히 그 요일에 맞는 그런 글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수첩을 좀 많이 활용해 보라. 이제 글쓰기 계획에 관한 거니까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초 메모를 많이 쓴다 그랬죠. 1초 메모 안에 제가 등록된 키워드들이 이래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말씀드렸구나. 제가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자전거 거치대 디자인, MBC 라디오 광고에 이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차량이 우리나라 승용차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지붕 위에다가 올리는 방법, 또 저기 트렁크 뒤에다가 다는 방법.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게 산업 디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눠서 사진을 보여주고 차량 거치대가 저기 차 천장 위에 올리는 거하고 이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차 운전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게 어디 가서 다치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래서 기존 거치대를 보여주고 한번 당신들이 디자인을 해보세요 하는 거고요. 그거 아예 안 보여주고 차량에 자전거 거치대를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두 번째 케이스가 훨씬 좋은 게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딱 보고 나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예 없다 그러면은 상상력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 훨씬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내가 글을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만드는데 이런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책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늘 생각해오던 책이었어요. 이게.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책 가운데 이거 우리 책을 쭉 찢었을 때 막 구불통하게 찢어진 자국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매 페이지마다 그냥 막 쭉쭉 찢어지듯이 이렇게 해놔놓고요. 그 찢어진 안에 글을 좀 넣으려 그래요. 이게.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찢어지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게 책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디자인을 해봐야겠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책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제 최현희 선생님이 만들던데. 그러니까, 배경이 한편에 찢어진 게 있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디자인 할 거예요. 그거.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만들면 좀 특이하고 괜찮겠다 싶어서 좀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못 봤을 때는 딱 보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할 때는 주로 우리가 늘 다니던 길 말고 좀 다른 길로 한번 가보라 그러는데 우리 습관적으로 잘 안 되죠. 이미 한번 이렇게 딱 관념이라 그러죠. 그게 딱 세워지고 나면은 잘 안 바뀌집니다. 그게. 예. 제가 이제 이런 글도 써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많습니다. 이 부부이날에 대해서 한번 쓰려고 했는데 부부이날 5월 21일이었죠. 그날 바쁘게 교회 갔다가 또 애들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부산에 애들 보러 갔다 오는 날에 시간 다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만 해놨어요. 예, 부부의 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격과 인격이 어떻게 다를까? 성격. 모든 사람이 다 성격이 있습니다. 인격하고 성격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 막 얘기하는데 쟤는 성격이 이렇고 근데 그 성격이 그냥 홀로 된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인격하고 성격은 뭐가 다를까? 그걸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인공지능 AI한테다가 물었습니다. 성격과 인격이 어떻게 다른지 네가 한번 조사를 해달라 그랬더니 성격은 탁월한 특성과 환경적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다. 반면에 인격은 도덕성과 성숙함을 포함하여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인격이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성격 안에는 5가지가 있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그게 어떤 세상을 대하는 어떤 사람의 그 태도, 그게 성격이다. 근데 인격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대하는 그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다르죠, 이게? 인격. 그러니까 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무에다가 각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 이렇게 파서 이게 이런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걸 우리가 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복궁에 가면은 그 왕이 앉는 그 보좌, 그죠? 보좌가 있고 그 앞에서부터 우리 정일품, 종일품, 정의품, 종이품, 그거는 이게 직위에 대한 품이죠,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이 격도 우리가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 있고 인격이 좀 덜 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다 이제 이걸 넣죠. 이게 품격. 그러니까 우리가 등수는 꼴등해도 괜찮은데 품격은, 인격은 우리가 좀 인류가 되겠다. 저 사람 공부를 잘 못해도 사람 됨됨이는 진짜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썼겠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격 안에 우리가 또 품격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여기 지금 제가 21일 날 갔더니 우리 혜윤이가 저 엄마한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한테도 그렇게 웃어줘. 그 동생 채윤이한테는 막 무한 사랑이에요. 그냥 뭐 잘못해도 괜찮고 그냥 이거 니는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라.
근데 큰 애한테는 다르죠.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죠? 우리가 큰 애한테 대하는 거하고 적은 애한테 대하는 거 다르죠. 그게 이놈 이제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보니까 지 동생한테 대하는 엄마 태도하고 지한테 대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도 그렇게 없어서 와 그건 전 이게 쇼킹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이고 얘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어느 날 이제 이 글을 하나 쓸 거예요. 이런 이제 주제만 이렇게 턱 메모해 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거 1초 메모에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1초 메모는 때로는 보세요. 헤이 구글 1초 메모 실행해. 이레스이씨 노트 앱을 열겠습니다. 이게 내가 운전해 오면서 라디오 듣다가 보니까 오늘도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 분이 뭐 여성시대 들으면서 오다가 보니까 한 분이 친구들하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몸이 이상해가지고 내 친구들은 내 먼저 가야겠다. 몸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오다가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집까지 한 2km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간에 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다시 일어서서 걸음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 주저앉았다. 근데 생각나는 게 아들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 23살짜리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내가 걷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았는데 내가 꼼짝을 못하겠다. 다리가 안 움직여진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네가 좀 나를 데리러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다행히 신속하게 119 전화해가지고 119 오자마자 이제 애들 왔더래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이제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 집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한방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소견서 써달라 그래 한방에 가서 한방에서 몇 달 동안 치료해서 지금 완전히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사연이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우리가 그런 라디오 사연을 들어보면은요,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마 그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고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돼지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라디오를 듣다가도 우리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분 얘기는 목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싹 정리해가지고 달라 빼버린 거예요. 그게 더 자기는 쇼킹이었어요. 쇼킹했는데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이 많더래요. 도와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하는 그 사연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참 반전도 많은 분이던데.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우리가 라디오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마이크 켜놓고 얘기하면 되죠. 예, 2023년 오늘 며칠이고? 예. 그래서 오늘 여성시대에 나온 코멘트 이렇게 하고요. 지금 키워드만 툭툭 던져놓으면 되죠. 키워드만 던져놓고 제가 메모되어 있는 거 보고 나중에 이거 정리하면 되죠. 그죠? 이것조차 정리 안 해놓으면은 아까 그 라디오에서 뭐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지 도대체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이제 혹시 길을 가다가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저런 얘기가 있구나. 혜윤이가 엄마 나한테도 그렇게 웃어줘봐 하는 얘기 이제 집에 가서 좀 정리해야지. 집에 오면 웬걸 생각이 납니까? 안 난다고요. 네, 그때는 제가 바로 저렇게 메모를 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집사람 이름입니다. 지금 팬텀싱어 하고 있는데 나와서 보세요. 나가면은 우리 진짜 감동적인 그런 음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그걸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게 여기다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게 이것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수많은 우처리로 인해 산다 하는 요것도 그렇고요. 아마 이거 그다음에 뭐 윤신의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이 노래 가사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보니까 라디오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5월 5일에 펜터싱의 나나 꽃 피어. 이 노래 들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메모를 해놨다가 저거를 제가 블로그를 썼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 있었던 것들을 이게 메모를 해 두셔야 된다. 이걸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예. 이렇게 해둬야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더라도 이제 또 와서 또 보고 이제 이거에 대한 글을 써야겠구나. 그럴 수 있죠. 그죠? 습관화 시키는 데는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이 든 세대. 집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지금 그 건강검진을 갔는데 막무가내 할머니, 막무가내 할아버지들이 앞에 침을 치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 오기서 일찍 왔어요. 하여튼 뭐 잠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찍 와서 그렇게 오면은 우린 요즘은 전부 번호표를 뽑아서 하잖아요. 번호표 다 있잖아요. 번호를 불러서 가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막 내가 언제 몇 시부터 한 줄 알아 하고 그냥 밤 뒤로 할아버지들은 또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나이 든 세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대가 다 가야 되겠다. 이 세대가 다 가야 해결이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제 중고급 다닐 때 이게 저기 밴드부 활동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트럼펫을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지휘자가 입사 동기였어요. 그 군악대 출신이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트럼펫 곡을 따로 써주고 뭐 트럼본 곡을 따로 써주고 이게 전부 악기마다 곡을 다 써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나도 악기를 좀 배우고 싶은데 되게 오래야. 갔더니 이게 트럼펫 가지고 체격이 좋다고 이거 하라는 이거. 그 한두번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저 공업 축제 하는데도 따라하면서 그리고 어느 날 이게 저기 어르신들 잔치한다고 영빈관 했어요. 이제 와서 좀 연주도 하고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영빈관 뜰에 쫙그 음식도 차려놓고 이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버스들이 한 10대 정도 쭉 들어가더라고요. 들어와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요. 그 테이블 위에 떡이랑 뭐 맛있는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들은 그냥 주머니에서 크게 해서 저기 손수건 있잖아요. 그걸 펼쳐가 떡을 다 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실 때 다 보따리 하나씩 다 드립니다.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거 다 싸요 또. 거기다가 이제 줄 서세요. 줄 서면은 오시는 대로 차가 딱 한 대 들어오면은 이제 좌석 수만금 타고 쭉 출발하고 그 다음 차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줄을 서 있다가 버스 한 대 오면 막 줄이 다 없어지고 막 서로 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들이 이거 버스 좌석 수대로 다 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버스 오면 또 확 줄이 다 엎어지고요. 세대가 그런 세대니까 그렇죠. 그 보세요. 그 이제 제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그 물어서 저 그냥 줄 서 있으면 다 타고 갈 텐데 앉아서 다 갈 텐데 왜 저럴까요? 우리 이거요 할 때마다 저럽니다 그러더라고. 할 때마다 저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은 이 세대가 다 가야 된다. 이 세대가 다 가야 지금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손주 손녀 세대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에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분은 그 저기 외적 시대 때도 거쳤을 거고 어떤 분은 6.25 전쟁 다 거쳤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차례까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렇게 조성이 된 세대고요. 근데 우리는 좀 애매한 세대예요. 여기 붙었다. 낀 세대예요. 진짜.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또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저 다 있다.
자,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이용하셔야 된다. 1초 메모. 1초 메모 좀 설치해 가지고요. 예.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잊어버린 선수가 될 거예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자기를 소개하는 기본 글이 있잖아요. 자기를 소개하는 기본 글을 먼저 만드시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먼저.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를 김영수 선생님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제가 이런 질문하니까 딱 생각이 안 나죠. 우리 박기준 선생님은 뭐가 있을까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걸. 그걸 쓴게 없어가지고. 이제 일단 뭐 토목 쪽이 있겠죠, 그죠? 토목이 이제 1번이 있을 거고. 데뷔가 전에 굉장히 기고한 거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를 대표하는 글을 먼저 써보시는 게 좋다. 예. 그 다음에 블로그의 신뢰도를 높이는 히스토리 글을 만들어라. 우리 최은희 선생님은 그 닉네임이 아주 좋습니다. 게으른 은희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절대 게으른 은희가 아니거든요. 근데 히스토리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캠핑 얘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진 찍는 얘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그 히스토리가 쌓여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1일 1포 1일 1포스팅을 1일 1포라 그러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포스팅 1일 1포. 예, 그거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버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키워드요. 어떤 키워드를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키워드 전략은 보통 보면 네이버에서 지식인, 카페, 블로그 이 코너에서 자루 이런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행하는데 여행도 종류가 많죠. 자유여행, 해외여행, 국내 여행, 자전거 여행 뭐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런 이게 이제 1차 키워드가 여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들어가면은 우리 저 김영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걷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도보 여행, 걷기 여행, 예.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된다. 여행이 첫 번째 키워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도보 여행 혹은 걷기 여행. 이제 거기서 좀 더 파생되면은 두 발로. 두 발로 해도 우리가 인식이 되죠. 여행은 여행인데 두 발로 하는 거다. 예, 그런 것도 인식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자유여행 안에 들어오면은 뭐 그냥 아니 괌 자유여행, 뭐 울릉도 자유여행, 하와이 자유여행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계획을 가질 수가 있죠. 나 하와이에 자유여행을 한번 가볼 거야. 요즘은 이제 자유여행이 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남미 쪽, 그러니까 멕시코나 이런 쪽은 자유여행 지금 권하지 않더라고요. 치안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여행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것부터 찾아서 단계 이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 마음의 자유여행요. 아주 자유롭네, 그죠? 그 다음에 꼭 노출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를 내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 하고 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한번 하는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검색 결과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냥 글쓰기에 급급해가지고요.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제 조금씩 몇 번 이제 올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왜 이런 글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많이 안 보네. 왜 그렇지? 이제 의문을 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검색, 그 다음에 노출, 어떤 키워드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로직이거든요. 로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아무리 넣어봐야 이제 안 통하고요. 네이버 블로그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수시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블로그를 전문으로 하는 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선생님 그 블로그 하고 계시던데 우리가 보니까 뭐 그렇게 상위 노출이 안 되대요. 상위 노출 시켜 드릴 테니까 자기들한테 이제 뭐 한 달 얼마 달라. 그러면 완전히 상위 노출 시켜주겠다.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면요, 있는 동안에는 막 갑자기 뭐 하루에도 몇천 명씩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거 끝나고 나면 조용히 덮어집니다. 지속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경험해가면서 가는 게 훨씬 낫다. 내가 사업하지 않는다면은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보고 이제 어떤 업체 자기네들이 이런 주제 줄 테니까 그런 글 좀 써주시겠습니까? 그 몇 편을 써주면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 온 데도 있어요. 그것도 좀 피곤한 일입니다. 어쨌든 요즘은 참 이 방법도 다양하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주제들을 선정하면 좋을 거다. 예를 들어서 추석 선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게 추석 선물로 좀 팔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좀 잘 팔릴까? 그냥 해서는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대로 좀 잘 팔리는 데는 이렇게 나갑니다. 올해 부모님께 드리면 좋은 추석 효도 선물 10선. 여러분 뭐 구체적이죠? 제목이 보세요. 추석 선물 한우가 좋을까? 홍삼이 좋을까? 뭐지? 한우가 좋다. 이게. 그럼 사람이 상당히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부모님한테 드리는 선물. 근데 또 좀 더 구체적으로요. 결혼 후에 첫 시댁 나들이 때 갖고 가면 좋은 추석 선물 추천 5선. 그럼 이게 올해 결혼한 사람들은 이거 다 고민이죠. 근데 여기 눈에 확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그럼 내가 이게 뭐 한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상을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 수 있죠. 구체적으로. 제목을 어떻게 다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키워드,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선물하는 것은 상사가 좋아하는 추석 선물 베스트 7 이러면은 이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 들어오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또 네이버에서는 이 네이버 광고라고 그래서 이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좀 찾아보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인데요. 인증이 만료됐다 그러네. 한번 보십시다. 저도 이걸 한동안 안 썼더니 지금 뭐 완료됐다고 탁 나오네요.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를 지금 어쨌건 한국 사람들이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 통해서 검색을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도 네이버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다 내놨습니다.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블로그 쓰면서 그렇게까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키워드를 써야 된다는 거. 키워드를 써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검색 광고 안에 여러분들 도구가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쓸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니까 저한테 강의를 의뢰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하겠죠. 우리 쪽에 좀 와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써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걸 한번 조회해 보겠다. 그랬더니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라는 키워드로 지금 보니까 PC에서는 지금 270건수 조회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550건수고요. 이게 이제 다 틀립니다. 보세요. 제가 좀 크게 해볼까요? 그럼 이제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니까 제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넣는 게 좋을까? 검색 해시태그를 가지고요. 이게 좋은지 아니면은 다른 게 있습니다. 디지털 튜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강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디지털 튜터라는 게 훨씬 검색 수가 많죠. 그러니까 디지털 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라는 단어보다 디지털 튜터가 훨씬 지금은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이 키워드 안에서 이게 조사를 할 수 있죠. 나는 이런 키워드를 쓰고 싶은데 사람들은 어떤 걸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초기에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 오늘 강의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에 도구 하는 데 들어가 보면은 키워드를 넣어서 어떤 단어로 검색하는 게 더 좋은가 하는 것들을 비교 검색할 수 있다 이거든. 요걸 우리가 다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일상 뭐라 그럴까요? 일상생활 우리가 나는 검색 키워드를 일상생활이라고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하루에 월간 검색수네요. 월간 검색수가 이제 1290개.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2390회. 예. 월 평균 클릭 수는 4.5, 17.4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상생활이라는 건 별로 많지 않네. 은희 선생님 주로 어떤 검색어를 많이 쓰세요? 해시태그. 제가 여행 다녔던 장소 그런 거 많이 넣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사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랬더니 스마트폰 사진보다 사진 인화가 훨씬 많죠. 사진 인화가 21,600입니다. 사진 강의, 그다음에 풍경 사진. 그러니까 사진을 그냥 스마트폰 사진 하지 말고요. 풍경 사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노출된다 그 얘기예요. 풍경 사진. 그다음에 여기 꽃 이미지. 그냥 사진이 하지 말고 꽃 이미지 하는 게보다 스마트폰 사진이라고 하는 것보다 꽃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노출이 많이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내가 키워드를 어떤 거 쓸까 할 때 이제 여기 와서 검색해 보면 되겠죠. 이제 포토북을 내가 많이 썼더니 포토북이 상당히 높으네요. 그다음 사진 인쇄, 사진 출력, 이런 단어들이 사진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꽃 이미지 혹은 꽃 그림 이런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이런 단어로. 그러면 내게 노출될 확률이 많다 그 얘기죠. 자, 그게 이제 여러분 네이버 검색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 회원가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이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 들어가서 이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시면은 요걸 우리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검색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스마트폰 사진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꽃 이미지로 해야겠다. 풍경 사진이라고 해야겠다. 근데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이제 잠깐 쉬었다 하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서 뭘 검색한다고 그럴 때요. 뭐 국내 여행 한번 해봅시다. 국내 여행이라는 걸 내가 검색을 해볼 때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통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비유에서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 그게 보니까 부산 오면 요트 타세요.
이 국내 여행 중에 하나 이거 지금 이거 제일 첫 번째로 떴네요. 부산 요트 여행. 그 다음에 경주 동양백반 떡갈비 무리지고 이건 좀 뭐 수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찾아보실 때 비유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지식인. 그럼 국내 여행 관련돼서 지식인들 제법 그래도 글도 좀 쓰시고 유명한 분들이 이제 올려놓는 글들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이죠. 예,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인플루언서 보면은 여행 관련된 인플루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5월 가볼 만한 국내 여행지 추천 이렇게 놨습니다. 특히 장미공원 명소 5곳을 소개한다. 그럼 여기 눌러보시면은 5월달에 장미가 있는 명소 5곳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중랑천 장미공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이게? 곡성입니까? 예, 곡성 장미도 아주 유명하죠. 중랑 장미공원 있고 그 다음에 곡성. 예, 곡성. 와, 곡성도 이쁘게 해놨네요. 예, 예, 곡성 장미 아주 이쁘네요. 예, 곡성 장미 축제 영상도 올려놓고요. 그 다음 3분이 보니까 부천 장면이에요. 울산은 뭐 300만 송이라 그러던데. 예. 4번 서울올림픽공원 장미광장이네요. 울산을 못 끼는 모이네. 천지를 까네 이거 진짜. 인천대공원에 장미공원이 있고, 야, 울산은 명함을 못 내미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아야 된다. 지금 이 사람 요 5가지 종류 소개하면서 5월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추천했죠. 그럼 우리가 6월 같으면 6월 가볼 만한 곳 이런 되죠. 우리 최미 선생도 이제 6월 가볼 만한 것 요걸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국내 여행지 추천. 그 다음에 이제 장미 축제, 국내 여행지 이렇게 키워드 많이 안 쓰죠. 이게 태그도 많이 안 하죠. 블로그는 그렇게 해시태그를 많이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뷰라고 얘기했는데 이 뷰 쪽에서 보면은 자, 이 국내 여행지 부산에 이게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거네요. 예, 여기 와 보시면은 쭉 해서 이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뷰, 인플루언서, 지식인 이런 쪽을 훑어보시고요. 거기에 사용된 키워드가 어떤 건지 그걸 그냥 쓰시면 가장 좋다. 그게 가장 노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는 팁이라고 그랬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는 팁. 구체적인 키워드로 확장하자. 이제 뭉뚱그려서 감기입니다. 감기인데 감기도 이게 종류가 이름 많죠. 목감기, 코감기, 모기 잠길 때, 코가 막힐 때. 예. 그럼 제목 앞쪽에 핵심 키워드는 제목을 쓸 때에 이런 핵심 키워드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상 그 이상의 재미가 있다. 이번 주말에는 전통시장으로 그냥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앞에 이제 이걸 쓰면은 훨씬 노출이 잘 된다. 제목 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 최은희 선생님도 얼마 전에 그 저기 부전시장 소개한 게 있었죠. 그냥 부전시장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할 때에 그 앞에 키워드, 이 키워드는 전통시장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요렇게 얘기했죠. 상상 그 이상의 재미가 있다. 이게 뭐가 흥미가 끌리잖아요. 예. 주말에는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밑에 거는 한번 보세요. 전통시장에서 주말 보내기 어때? 제목을 이렇게 다. 이런 제목을 달겠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제목을 저렇게 달아야겠다. 배우니까 저래 얘기해서 배우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첫눈에 끌리는 제목 정하는 게 있습니다. 첫눈에 끌리는 제목.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특히 제목을 제일 잘 정하는 게 여러분 언론사 신문 그 주제 이렇게 헤드라인 딱 넣는 거 있잖아요. 그 기가 막히게 넣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 오늘 보세요. 예? 그 전문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필요 있다. 미중 반도체 전쟁에 우리 새우 등 터질라. 그죠? 예. 중국은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게 시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 그 다음에 SBS, 이제 이런 제목들요. 뭐 하여튼 제목만 보면은 이게 무슨 글이라는 게 금방 인식이 팍 되도록 우리한테 그저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들을 자주 좀 보시라는 거죠, 이게. 예. 자, 이건 전체 다 뉴스스탠드, 네이버에 그 뉴스스탠드에 가면은 이 지금 신문들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헤드라인 다 볼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검색이 잘 되는 제목을 짓는 세 가지 방법.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지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저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어린애들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제목은 15에서 20자 정도가 좋다. 제목에 핵심 키워드를 2-3개 넣어라.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그 제목에 넣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부채명사가 좋다. 구체적인 명사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키우는데 꼭 필요한 장난감 3가지 하면 애기 엄마들은 이거 당장 안 보겠어요. 나는 장난감이 그냥 막 방마다 다 쌓여 있는데 이거 장난감 키우는데 3가지가 꼭 필요하다네. 나는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장난감 3가지로 아이의 발달 도와주기. 예, 이러면은 자 이제 집집마다 아이를 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장난감을 뭘 해줘야 될까? 그게 이제 관심이 큰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놨죠. 그래? 돌아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이 제목만 보면은 그냥 확 땡기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이 제목이 안 좋으면 이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제목이 눈길을 끄니까 이게 터치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매력적인 제목을 짓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히 단도직입적으로 써라. 이제 이게 이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이제 자꾸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이런 제목은 이게 별로겠구나. 제가 오늘 올린 블로그 있습니다. 그냥 하고 점점점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 얘기할까 궁금해지죠. 제가 블로그 제목을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은희 선생님이 들어왔더라고요. 평소 때 같으면 안 들어왔을 텐데. 꼬였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녀석 얼굴을 대놓고 이게 그냥 해놨습니다. 이게. 여기 들어오면은 저는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냥 해고 점점점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대본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얘기했는지 그냥이라고 했지. 예. 근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많은 그냥을 만나게 된다. 엄마 하고 전화했습니다. 너 왜 이 시간에 전화할 시간이 아닌데 왜? 뭐 때문에? 그냥 안에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요즘 이 녀석이 힘든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어제 저녁 8시 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가 왜 전화했냐? 그냥 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그거 해도
그래서 지금 교수님은 구세대입니다. 요즘 애들은 그냥 아이 참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개 위로해 주려고 전화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오전, 오후, 저녁 늦게까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졌는데 혜윤이 목소리 들으면은 좀 힘이 날까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애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막 목소리가 탱글탱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서로 좋잖아요. 그래?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그냥 전화했다.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 그냥 안에는 무수한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희율 작가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그냥 안에는 네가 그립다, 네가 보고 싶다, 네가 걱정이 된다, 너랑 말하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손잡고 싶다. 이런 무수한 얘기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글 됩니까? 글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실제로 저 엄마하고 지금 대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엄마 뭐라 그러면 툴툴거리고요. 왜 동생한테 웃어주듯이 나한테 안 웃어주고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저 엄마하고 이제 대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 엄마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 엄마한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가니까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윤이가 요즘 아무래도 좀 엄마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런 겁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그럼 뭐 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요. 혜윤이 바꿔. 너 말고 혜윤이 바꿔. 그렇게 해서 혜윤아 할아버지가 혜윤이 바꾸래.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뛰어오잖아요. 할아버지 왜? 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다. 그냥 하는 이 안에 참 많은 게 끌려 있다. 여러분들 제목을 정하실 때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마케팅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큰 혜택을 명시하고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제목을 쓰고 직접 답을 요구하는 질문형 제목도 쓰고요. 제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걸 써야 된다. 그럼 어떤 건가 하면요. 동안 메이크업 바로 이렇게 해놓으면 메이크업 이거 참 신경 쓰시는 분이 많은데 제목에서부터 끌린단 말이에요. 벌써.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서복에서 불리고 싶은 당신의 별명이 궁금해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복이 무슨 말이고? 스타벅스에서 왜 내 별명을 부르려 그러죠? 서복에서 왜 내 별명 부르죠? 단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일 선물로 스타벅스를 이렇게 이용하는 그걸 이렇게 주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주문을 하고 나면은 이게 내 닉네임을 부릅니다. 때로는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닉네임이 있는데 한참 마이크를 통해서 다니엘님들이 주문하신 커피 나왔었는데 난 내 부를 줄도 몰랐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닉네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닉네임.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닉네임 그 닉네임 게으른 의미 해가지고 좀 누구든지 알아볼 수. 그러니까 내 거 분명하구나 하는 걸 아는 그 정도로 해둬야 된다. 그럼 그 스타벅스에 회원가입할 때의 내 닉네임은 게으른 의미입니다. 혹은 저기 낭만경입니다. 예. 그 스타벅스에 그렇게 호명한다고요. 닉네임으로 호명해요. 예. 이거. 그러려고 하면 우리 스타벅스 그 앱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안에 우리 뭐 10만 원권 선물할 수 있고 5만 원권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다 이제 카운트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낭만경이 지금 뭐 커피 2잔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난 낭만경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 찾아서 난리 납니다. 예. 그 다음에 10박 하면 1박이 무료라든지 이런 것들요.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는 카드 만들기,
뭐 100세까지 무병장수하는 건강 비법, 이런 제목들, 여러분들 자꾸 이게 만드는 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쓰라 그러면 자꾸 이게 서술형으로 그냥 우리가 늘 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우리가 카피라이트라고 그럴 수도 있고, 요거 때문에 아주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달까 하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카피라이트라 해볼까요? 예, 카피라이트. 요즘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카피라이트가 다 있습니다. 올해의 카피라이트. 잠깐만요. 내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오케이. 예. 분야별 광고 카피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데, LG 김장떡에서는 김치 맛이 달라지면 김치 냉장고도 달라져야 합니다. 슬로건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저 말을 뭘로 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지웍스에서 머리 달린 복사기가 왔다. 머리 달린 복사기. 굉장히 똑똑한 복사기라는 얘기죠. 그죠? 당신에게는 뭣도 맛입니다. 뭣도 맛입니다. 이게 하우젠 김치 냉장고 삼성전자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요즘 모든 제품마다 이런 슬로건이 다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몰리넥스는 뭐 하는 데죠, 이게? 몰리넥스 아세요? 그게 제품마다 다 있습니다. 뭐 자동차, 뭐 여기 집안의 작은 프랑스라고 그럽니다. 요런 날씬하고 똑똑하고 미인인데다가 싱글입니다. 소니 프로젝트에 이거 소개하는 거지. 예. 이런 것들 보면은 팀체의 그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와사삭 이보다 더 싱싱할 수 있을까? 팀체에서 꺼낸 수박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고 싱그럽게 씹히는 이 맛 팀체에서 꺼낸 야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 머리는 많이 굳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목을 다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김행석 교수의 그 인생 문답,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죠? 제목이.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대신에 좀 이렇게 확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고, 이게 무슨 글이지? 나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제목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디어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김행숙 교수는 60세에서부터 75세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80세, 90세 되더라도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 얘기예요. 80세, 90세 가도. 우리가 80세, 90세 생각하면은 벌써 이거 정말 사는 맛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세요. 예? 건강이 있어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들을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노래 중에 그 노래 있지. 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네.
이제 제목을 그렇게 씁니다. 니는 늙어봤냐? 그럼 이게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 나 나이 들었는데 행복한 노년을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쓰는 제목 하나도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지만 이제 자꾸 이거 연습하다 보면은 야 이거 라디오에서 탁 나오는 뭐 멘트 이런 것들요 그냥 넘겨지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날, 바람이 부는 날이 맞을 것 같은데 바람이 머무는 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래 제목이 바람이 머무는 날이에요. 바람이 부는 날이 아니에요. 그럼 바람 하면은 바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진짜 바람이 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뭔가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뭔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바람이 부는 날 그 안에 가사 내용은 뭔가 하니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나는 절대로 엄마 안 다룰 거야. 난 절대로 아버지 안 다룰 거야 그랬는데 내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에요. 아이고야.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야, 쇼킹하잖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요. 제목에 바로 대입해서 쓰는 매력 있는 문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몇 분만 주세요. 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이요. 게으른 여기 있네요. 게으른 무엇이 하는 방법. 예, 게으른 아빠가 아이와 효과적으로 놀아주는 방법. 야, 이거 아빠 시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게으른 아빠가 효과적으로 아이들하고 놀아준다 그러니까 이게 클릭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3분만 투자하면 뱃살 빠지는 다이어트 체조. 이게 다 뻥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뱃살 빼려고 들어가 보니까 뻥이더라고요. 그래야지 팔아먹지. 그러니까요. 예. 5분만 투자하면 인생이 바뀌는 성공 법칙. 5분 투자해가지고 인생이 바뀝니까? 근데 이거 참, 예, 이런 제목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목이요. 당신은 이런 실수 하나요? 이런 실수 하나요? 예. 당신은 시장을 보면서 이런 실수를 하시나요? 시장 보면서 실수하는 거 있으세요? 많죠? 네. 코스트 가서 안 사도 될 거 그냥 막 한 보따리 또 사고요. 아니, 돈도 전통시장은 돈 주놓고 또 주. 물건 사놓고 놓고 또 다른 데. 집사람은 이 스티커에다가 이 메모 다 합니다. 메모 해놓고 가는데도 그 외에 기타 등등이 더 많아요. 아니 어떤 분이 그게 재테크를 하는데 자기는 돈은 있지만은 꼭 세일 30% 50% 하는 데 가서 물건을 사온다고. 예. 그러면은 그래서 재테크에서 돈을 모아서 기부를 한다고. 예. 그것도 바람직하게 사네요. 근데 저는 코스트코 가면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대량이에요. 이 면도 거품 있잖아요. 4개가 들어서 한 묶음이에요. 몇 써요? 아니 집사람이 샴푸를 사는데 샴푸가 12개가 들어있네요. 언제 다 써요 그게? 대량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코스트코에 가면은 이익이 되지만 우리 작게 쓰는 사람들은 많이 써요. 예, 깜빡을 많이 사.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 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하는 거. 뭐가 하도록 하는 방법, 뭐처럼 하라. 이런 것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면 그냥 여러분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면 이러면 잘 이렇게 마음이 안 내킵니다. 근데 예, 스티브 잡스처럼 이러니까 이거 이제 한번 눌러보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5가지 방법. 특히 남성들은 난 라면을 끓일 줄 알아. 장성문 선생님 라면 끓일 줄 알죠? 라면 안 먹어요. 진짜 나 라면을 1년에 한두 개. 근데 라면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한국인인데 그냥. 가끔씩 하시는데 아주 모르겠어. 가끔씩 드시면 맛있게 드시겠어요. 아니 남자분들 있잖아요. 와이프가 이제 나이 들면 밥 안 해준다고 이제 요리하고 나가 요리 배우는 거 몰라요?
자, 우리 이런 것들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잘 쓰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목을 다루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목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근데 사실은 본문 내용이 좋아야 되죠. 본문 내용이 좋고 제목까지 잘 달아놓으면 훨씬 금상첨화죠.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뻥이네. 이거 제목 보고 들어왔더니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 보면 와, 안에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는 사람은 들어와서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분은 계속 들어와서 댓글을 달고요. 아이들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보고요. 채윤이가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그냥 안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옷 소매로 이렇게 가려서 기침하더라. 그런 것까지 유심히 보고 그냥 댓글 달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아랫게인가 글 중에 우리가 안 쓰는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전을 찾아봤는데 또 잊어버렸죠. 했던 그런 게 이런 막 그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거 예. 근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 예, 그 순수한 우리 글도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충분히 하면서 이제 순수한 우리 글 그런 것도 좀 찾기도 해보고요. 또 재밌는 단어가 나오면 또 메모도 해놓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 중간 제목을 넣어서 본문을 나누고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저기 뭡니까 중간 제목이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가 절차 탁마 중간에 우리 공을 넣어서 하는 거 있죠. 이게 예 부제목 이런 거 넣어서 요렇게요. 절차 탁마 완성에 이르도록 부단히 연마한다. 중간에 이제 부제목을 넣어서 저 한번 상기시켜 이제 좀 한숨 쉬도록요. 예,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주제는 처음과 끝 양쪽에 모두 담고요. 한 문단은 서너 줄 정도로 작성해라. 이건 너무 길게 하면은 읽는데 숨 막힙니다 이게.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쭉 읽다가 좀 이렇게 칸을 여유를 좀 확 주고요. 또 이렇게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해야 읽어가는데 쉽지. 그냥 타닥타닥 붙여서 써버리면 이거 읽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 글을 좀 많이 추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중에 일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렬해서 좀 글을 많이 쓰지 말고요. 좀 하면 이렇게 시니어들이 나이 든 분들이 좀 읽기가 쉽습니다. 예. 중간 제목의 내용마다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보라.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들만의 그런 것들을 준비해요. 저기 지난번 얘기했던 유주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이 쓰는 독특한 그 물에 반사되는 그림들이 있죠. 이런 것들 폴더 안에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되는 데마다 탁 넣고 이럽니다. 그런데 분기되는 데마다 넣을 때에 이거 여기에다가 그냥 사진 갖다 넣으려면 안 들어요. 그때 이 구분선이죠. 구분선 하나 쭉 뽑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구분선을 넣어야 그 위에 있든지 아래에 넣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선을 넣는 겁니까? 그렇죠. 야. 그래야 이 중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커서를 갖다 놓고 그냥 사진을 찾아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늦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사진이 있다. 그러면 사진을 쭉 한 번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탈락을 나눌 때 구분선 넣고 그 다음에 사진 땡겨다 갖다 이거 놓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다 놓을 수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그 구분선을 왜 넣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그게 싫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도 하나의 구분선과 같은 거죠. 구분선 대신에 요걸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걸 넣어놓고 요게 저는 여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클립보드 안에 클립보드란다. 예, 제가 이거 블로그 배너 안에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블로그 만들 때 안에 컷 사파로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요런 것도 이미 있죠. 요런 선도 있죠. 그 다음에 요런 선도 있죠. 요런 선도 있죠. 이거 다 쓸 수 있잖아요. 요런 선. 그죠? 요런 선. 이런 거 다 이거 지금 미리 캔버스에 있는 거 갖다가 다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구분이 필요할 때는 그냥 구분선 대신에 또 이거 쓰면 되죠. 그죠? 그런 거 다 갈아 갖다 놓으면은 훨씬 낫고요. 그런 거는 다 이제 투명하게 다운받아야 되지. 아니요, 투명하게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블로그 자체가 흰색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이미지 저장. 예, 이미지 저장해서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요런 선을 요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한 군데 막 어렌지 해버리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다가 어렌지 해놔놓고 나중에 우리 스냅시드나 이런 데서 툭툭 잘라버린다 이게. 툭툭 잘라서. 네, 그렇게 되고 저게 왜 미리 캔버스 안에는 이게 하나가 들어오면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되죠. 하나는 다운로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어렌지 해놔놓고 툭툭 잘라서 쓰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교수님 저게요. 그 배너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안 되는데 1페이지가 그건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아, 예, 하나 들어가는 거. 오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사회적 경제 일자리 센터는 요거 배경으로 해서 제가 선글씨 써놓은 거 툭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했고요. 예. 어쨌건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 많이 준비를 해놨죠. 준비해놓고 디지털 명함도 여기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홍보지 같은 거 이런 건 홍보지입니다. 이게 한 장 안에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관해 아십니까? 그래서 이 우산 스펀지 소개하는 게 그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한 장 안에 한 덩어리예요. 이게 한 장이에요. 그냥 한 장이 그냥 그대로 그림으로 올라오게 된다. 이런 것들도 선생님 그거 가져가고 펄점을 갖고만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디지털 명함도 이제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예. 뭐 이렇게 예,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요. 예, 이런 게 다 디지털 명함이에요. 디지털 명함인데 이제 위에 뭐 새도 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갖다 놓고 요것도 갖다 놓고 또 손글씨도 여기 놔놨다가 손글씨도 여기 다 모아져 있죠. 이 안에 지금 682개가 들어 있습니다. 682개가 들어 있으니까 내가 글을 쓰고 여기 필요한 것들 갖다 놓고 없으면 또 하나 쓰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잘 쓰는 5가지 원칙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쉽게 쓰는 5가지 원칙이 있고요. 잘 읽히는 글을 쓰는 9가지 문장설이 있다. 야, 이게 이론대로 잘 될까요? 근데 참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말투로 써야 된다. 최은희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들하고 얘기하는 말투로 써라. 저는 저 보면은 혜윤이하고 얘기하는 말투로 좀 썼습니다. 할아버지 외에 그냥 전화했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전화했지. 그 이제 그 얘기하는 말투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맞춤법에 유의해 글을 작성한다.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맞춤법 틀린 게 있으면은 참 눈에 거슬립니다. 제 글을 열심히 읽는 분 중에서 부산에 국어 교사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늘 얘기하다가 이거 하나 맞춤법 틀린 게 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어나 비속어, 이모티콘을 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필자라는 말보다는 저라는 1인칭 단어를 써라. 그래서 저도 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높임말은 피하고요. 주어 스스로로 이루어진 간결한 문장을 써야 된다. 간결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길게 쓰지 말고요. 예, 좀 간결하게. 그 다음에 글을 꾸밀 때 박스, 팁, 인용구, 예, 우리 그 블로그 만들어 쓸 때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써서 풍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인용구 같은 걸 많이 썼어요. 제가 그때 뭐였습니까? 식진관명. 예, 이런 것들은 식진관명. 여기 예, 있네. 예, 식진관명. 이런 것들 보면은 예, 요건 예전에 써놓은 거구나. 예. 똑같은 주제로 지금 두 번을 써놨습니다. 이게 숫자를 1, 2, 3, 4 이거는 강의하면서 써놓은 거네. 야, 이거는 장동희 선생님이 만든 식진관명이다. 여러분들이 숙제 올리고도 제가 한번 쓰려고 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숙제 드린 거 많았죠? 예, 그거 모아가지고 이 우리 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에서 한 것 중에 지금 이렇게 숙제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하고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 워낙 바빠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방문하는 청에게 적합한 어투로 표현해야 된다. 다시 읽어보며 틀린 글자를 확인하고 내용을 보충한다. 안에 우리 그걸 맞춤법 틀린 거 검색하는 거 있었죠? 그걸로 검색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틀린 글자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오늘 아침에 그냥 하고 올렸습니다. 그냥 하고 올렸는데 이제 저하고 서로 이웃 되신 분들 중에서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희 선생님이 오늘 먼저 보고 뭐 댓글도 달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며칠 후에는 우리 카톡방에 넣을 거예요. 카톡방에 넣을 때는 한 번 더 수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글이 잘못된 거라든지 사진이 잘못된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빼고 넣고 수정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이런 맞춤법 같은 것도 정리를 하게 되죠. 예. 어떤 것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올릴 때요. 글을 딱 작성하고 올릴 때에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다 올립니다. 예, 블로그의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린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고, 그 다음에 밴드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텀블러라는 미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텀블러에다가 올리고요. 이렇게 올리면은 집사람은 페이스북으로 봅니다. 페이스북으로 보는데 며칠 전에 제가 집사람 건강검진 때문에 일찍 같이 나왔습니다 했더니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 병원 간 얘기를 하냐고. 그거 지우세요. 그거 다 지웠어요. 예. 그럼 뭐 병원 갔다 얘기만 했지. 가서 이제 체이라고 그거 했다면 얘기했는데 뭐 다른 얘기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싫대. 할 수 없어서 그 다 지웠어요. 예, 바꿨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런 글들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장해놓고요, 포스팅하기 전부터 이제 수정하죠. 예, 그때는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수정하겠지만은 포스팅해놓고 난 이후에는 보통 잊어버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한번 작성해놔놓고요, 포스팅하고 그 다음에 저기 페이스북이라든지 저기 뭐야 밴드 그 다음에 저기 카카오 스토리 이런데 올리기 전에 또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반응들 또 반영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카톡방에 보내게 되고요. 몇 차례 걸쳐서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안에 뭐 오자 뭐 맞춤법 잘못된 거 이제 거의 글로 적거든요. 그럼 이제 카톡방까지 갔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손 안 대죠 이제.
여러 번 걸쳐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실제로 하도 안 하고 지금 이론적인 것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이거 블로그를 많이 올리신 분이라 그러면 이거 오늘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덜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잊어버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얘기였구나 하는 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웃하고 서로 이웃하고 어떻게 다르냐? 서로 이웃은 내가 글을 올리게 되면은 서로 이웃한테 바로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게 됐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이웃은 그게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을 해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글을 공개하는 것도 내가 전체 공개하는 게 있고요. 서로 이웃에게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네, 글을 쓸 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삶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지켜야 8단계 인생 숙제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글을 작성할 때 내가 어느 만큼 도달하게 할까 하는 게 우리가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설정해서 다 해줬는데요. 점 3개 눌러서 제가 수정을 해볼 거예요. 보세요. 수정하게 합니다. 수정하게 하면은 지금 이 글에 대해서 식진관명 요 글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요 위에 요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포토로그 전체 요걸 눌러 보시면은요. 보세요. 공개 설정이 저는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근데 이걸 내가 이웃에게만 보낼 수도 있고요. 서로 이웃에게만 보낼 수 있고 비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일기식으로 쓰고. 예, 이 글은 내가 그냥 혼자 갖고 있을 거야. 비행기면 오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픈되지 안 되니까 뭐 공감, 좋아요, 뭐 댓글 이런 게 안 되겠죠. 나 혼자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글 하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게 서로 이웃이나 이웃으로 바꿔놓으면은요. 예를 들어 서로 이웃이나 이웃으로 바꿔놓고 나면은 이 글을 내가 카톡으로 보내고 싶다, 밴드로 보내고 싶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내가 이 사람들한테만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근데 전체로 해놔놓으면은 내가 카톡도 보낼 수 있고 밴드도 보낼 수 있고 다 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 이러면 이거 왜 안 뜨냐고. 아니 딴 거 어제까지 다 했는데 이거 왜 안 되냐고 막 박기정 선생 이거 해놔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걸 눌러놔놓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카톡이 안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톡은 이제 우리 SNS 전체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우리가 태그 편집, 해시태그를 어떤 걸 썼나 하는 것도 다 나오고요. 이게 여기서 등록해버리면 이게 수정이 된 걸로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뒤로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면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방송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게 클로바 노트로 우리가 녹음을 시켰어. 그게 이제 디지털로 바꿔주죠. 그래? 그렇게 바꿔주는 그걸 내가 한번 글을 올려보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은 나이에 도전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런 거 쓸 필요 있겠죠? 예, 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는 여러분들 그걸 클로바 노트를 한번 켜볼까요? 자, 저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클로바 노트 켰습니다. 이거 켜셨어요? 자,
플러스 눌러서 지금부터 음성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흔히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잠깐만요. 현실적인 제약 잠깐만 때문에, 스톱할까요?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적 있나요? 지금 늦은 나이에 창조력과 행동력을 잠깐만요. 우리 다시 하십시다. 지금 음성이 여러분 전체로 들을 수 있었는데 저 뒤쪽은 소리 적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누르고 음성 녹음 시작. 우리는 흔히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적 있나요? 늦은 나이에 창조력과 행동력으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 장앙리 파브르. 파브르 곤충기로 유명한 장앙리 파브르. 그가 10권의 곤충기를 완성했던 나이는 85세였다는 것 아시나요? 파브르는 평생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식 교사도 아닌 임시 교사로 일했습니다. 파브르는 30년간 몸담은 교육계를 떠나 인생의 말년에 곤충기를 쓰는 데 매진했고 이 곤충기는 그의 대작이 되었습니다. 2. 미켈란젤로. 그는 젊은 시절에도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90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만들었답니다. 비록 미완성으로 남겨진 작품이지만 90세의 나이가 예술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죠. 나이 때문에 좋아하던 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잊고 있었나요? 지금도 당신의 마음에는 그 열정이 한참 잡혔답니다. 3. 타샤 슈더. 밤새 동화책에 들어갈 사설을 그리면서 모은 돈으로 56세가 되던 해에 버려진 땅 30만 평을 사들인 타샤 슈더. 그는 60세가 되는 나이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직접 땀 흘려 정원을 가꾸었고 마침내 그 정원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는 그의 나이 70살이었습니다. 온종일 직접 가꾸어 만든 타샤의 정원 또는 비밀의 정원으로 불리는 그곳을 그는 전 세계인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4. 그랜드마 모지스. 75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미국의 국민화가 모지스. 평생을 농장 안악으로 살았던 모지스는 소일거리 4만 5톤 자수가 관절염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바늘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88세의 오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된 그랜드마 모지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5. 베르나르 올리비에. 은퇴 후 최초로 실크로드를 도보로 횡단한 그는 기적의 노인이라고 불리는데요. 놀라운 도전을 마친 후 그는 늦은 나이에 비행 청소년을 교화하는 봉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도전은 그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퇴한 멋진 것이다. 그것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다. 세계적인 노화학자 마크 윌리엄스는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는 것으로부터 잘 잊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창의적 노화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굳어진 인식, 습관, 통념이 주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당신의 타임라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100세까지 늘어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 그 자리에서 남은 시간을 다시 상상해보세요. 무엇을 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아한 어른으로 희망차게 살아가야 할지, 힘없는 어른으로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할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이룬 사람들,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을 상상하듯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도전하고 싶나요? 도전을 미루고 있나요? 100세 수업을 만나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스톱. 지금 얼마 정도나 했죠? 3분 46초네요. 예, 네 하고 자, 요게 지금 뭐가 될까요? 뭐 일반 대화 뭐 그냥 확인을 눌러버리죠. 그럼 3분 46초 동안 지금 나레이션 나오는 걸 우리가 녹음도 하고 텍스트로도 바꿨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5사람을 소개했는데 아니 멋진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들이 여기 보면 곤충기, 파브르, 타샤, 나이, 모지스, 정원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나오죠. 그죠? 예. 지금 이 내용 안에 있는 키워드가 이렇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글들이. 이걸 우리가 지금 다 들었습니까? 예. 지금 5사람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뭐 파브로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서 파브로 사진 가져오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결론의 말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아주 좀 인상적으로 받았던 단어가 저는 이게 창의적 노화라는 단어예요. 창의적 노화 하면은 그냥 뭔가 쇠퇴해가고 자꾸 이제 별 볼 일 없어져 가는데 창의적 노화라고 그러네 이게. 창의적 노화라는 게 어떤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쭉 지금까지 지녀오던 습관적인 것들을 버리는 이게 창의적 노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에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진 잘 찍는 거 자꾸 연습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의적 노화예요. 그죠?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뭐 매 집에 있고요. 꼼짝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다르죠? 창의적 노화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제목 달 때 이러면 되죠. 지금 여기서는 아주 늦은 나이에 도전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창의적 노화가 뭘까? 우리 늙어가고 있어요. 익어가고 있어요. 근데 창의적 노화가 뭘까? 이렇게 좀 주제를 다루면 어떨까요? 그럼 사람들이 뭐야 창의적 노화라니? 창의적인 건 젊은 사람들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생 이막 다 사고 이제 이막을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창의적 노화가 있을까? 예. 근데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다 하는 걸 보시고요. 요거 이제 우리가 따서 옮기면 되죠. 옮기는 방법은 이거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음성 기록 다운로드 하는 거 있죠. 예, 음성 기록 다운로드 하면은 이걸 텍스트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아래 한글 뭐 이렇게 다 할 수도 있습니다. SRT 뭐 워드 파일, 엑셀 파일 뭐 우리가 어차피 지금 뭐 따로 그거 할 건 아니니까 텍스트 파일로 해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 텍스트 좋습니다. 다운로드. 예, 이게 새로운 텍스트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창의적 노화라고 그러면 되죠. 예, 창의적 노화해서 이제 이렇게 저장해 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 다운로드 폴더에 창의적 노화라는 지금 여기 나레이션 문구들이 텍스트로 디지털 텍스트로 창의적 노화라는 주제 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메모 들어가 볼까요? 메모 들어가니까 여기에 AI 요약이라고 나오죠. AI 요약. 지금 이제 지가 다 했나 안 했나? 편집해서 내용을 더해 보세요. 편집해서 내용을 더해 보라네. 예. 저는 이렇게 나오는 기적을 이룬 사람들 해서 늦은 나이에 창조력과 행동력으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을 소개한다 하고 요약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아주 이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죠? 좀 더 많이 써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인용구 앞에다가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인용구에다가 탁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창조력과 행동력으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리고 우리 나중에 해시태그는 아까 보셨듯이 파브르, 타샤 투더 이제 이런 사람들 이름 툭 넣으면 되죠. 여기 이제 숙제입니다 오늘. 여기 해서 블로그 한번 올려보세요. 그 창의적 노화 뭐 이렇게 제목 달지 말고 여러분 생각에 다 달아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늦은 나이에 창조력과 행동력으로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 이런 제목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창조력은 뭐고 행동력은 뭘까요? 그래? 그것도 늦은 나이에.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인생 일막을 참 열심히 아이들 다 부양가족들 다 그거 하고 그런 다음에 도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다. 예, 편안함을 거부하고 그죠? 자기 자신을 이게 좀 창의적인 노화 안으로 넣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써보실 수 있겠죠? 예, 아마 뭐 이렇게 배 내미시는 분은 없죠. 예. 저는 이거를 예전에 한번 썼습니다. 이게 언제 썼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재보다 되게 예, 저는 이렇게 썼네요. 도전, 늦은 나이란 없다. 이렇게 2021년 11월 24일에 이걸 썼네요. 도전, 늦은 나이란 없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도 만들고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용구를 해서 무엇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100세 수업 중에서 내가 이걸 발췌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그냥 그대로 써놨죠. 첫 번째, 장앙리 파브르다.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장앙리 파브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게 해서 장앙리 파브르 사진 구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켈란젤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샤 투더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서 예, 5명을 다 정리를 했죠, 이거. 예.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결론의 말을 하고 할 때에 이 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는 그것이 바로 창의적 노화를 만드는 거다. 예. 무엇을 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무엇을 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그래서 이걸 제가 또 손글로 다 써봤죠. 이게 나오는 명부를 다 이제 창의적 노화는 지금까지 살면서 굳어진 습관, 예, 인식, 습관, 통념이 주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예, 그걸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했으니까. 자, 이제 숙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요거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 올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다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것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클로바 노트를 켜서 한번 이렇게 녹화도 해보시고 거기서 요약된 거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좀 넣어서 발전시켜 보는 것이 오늘 숙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예.